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이 6시 35분입니다. 오늘은 몇 학번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또 졸업 동문 중에 최원모 동문이 오늘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로 와서 우리 인터뷰를 좀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찍 오면 학교 교정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뭐 거의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관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 공기도 좋고, 새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학교의 교정은 참 싱그럽게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 최원모 동문과 또 나름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 아주 기대감도 좀 높습니다. 어제도 잠깐 만났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뵙죠. 그럼 나도 노트북 열어놓을까? 지금 잘 됐어. 내가 눌렀니? 하나, 둘, 셋. 자, 어색하죠?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용호 동문에 이어서 우리 1, 2학번의 최원모 동문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인사 한번 하시고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이렇게 크게 말해야 되는데? 뭐 크게 파이팅 있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번 최원모고요. 지금은 팀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인테리어 시공 업무 맡고 있고, 직책은 대리입니다. 끝입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해. 간단 명료하게. 프로필을 잠깐 좀 얘기하면,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1, 2학번이고, 네. 그 다음에 학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총학생회장도 역임을 했죠. 뭐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4학년까지 한 다음에 대학원을 갔다가 휴학을 하시고, 지금은 지금 팀 시스템, 거기가 배선희 교수님께서 설계팀을 좀 이끌고 계시는 그 자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시공 업무를 하고 있고, 그게 몇 년째 됐죠? 이게? 지금 3년 차 됐죠. 3년 차 정도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팀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최원모 없으면 최원모를 누구든 다 찾고, 그렇죠. 네, 전화하고 김 부장님이 찾고 최 부장님이 찾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찮게, 사실은 섭외를 제가 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찮게 이제 연락이 되고 만나게 되고 하면서 너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콜 해가지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거고요.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동문들이 학교에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인터뷰를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다 보니.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어제도 한번 사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녔죠. 451호에 레이저 커터기가 있는 실습실하고, 네. 그 옆에 있는 창고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하고. 많이 변했나요?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가 18년도 졸업일 거예요. 그럼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네. 좀 많이 변했나요? 어떨까요?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가 좋아졌나요? 레이저 커터기도 막 쓸 수 있게 해주고 막 3D 프린터기도 있고 우리 9대 있죠. 10대인가? 컴퓨터실도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네, 모니터가 막 와이드 모니터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 교육부 지원 사업에 우리 학교가 선정이 돼서 네. 거기에 지원받는 그 시설들이 좀 있어요. 올해에도 그 대대적인 한 2개의 실습실을 또 그렇게 개선해서 어쨌건 이제 우리 공간 디자인과가 이제 첨단의 기자재 시설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과도기의 그 상황을 보신 거죠. 그래서 네. 조금 내년도에 또 한번 오셔서 네. 네, 또 우와 한번 해주시고 왜 저 다닐 때는 이 학교가 이렇진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얘기를 보자고요. 네. 자,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최연모의 학교 생활. 뭐 여러 가지 그 아래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학생회도 있을 거고 우리 진짜 추억이 아주 그냥 깊게 들어있는 김여리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요? 아 학과에서 학생조교도 했었네요. 네. 그렇죠. 근로학생. 네. 네.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이제 뭐 학교 생활은 이건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하고 건축을 전공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보직도 들어가시게 되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학생회 있을 때 뭐 좀 재미난 얘기나 좀 해주시죠. 어떤가요? 학생회는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좀 쓸데없는 자신감이 그래서 사실 도전해 봤던 건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체험모 반대했어요. 학회장을 죽어도 하겠다고 하는 그 체험모가 워낙에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자꾸 일을 벌려. 선생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일을 벌려서 이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과가 더 뭐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회장이 됐죠.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원들도 이제 잘 따라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몇 명의 이제 그 당시의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정은 이런 친구들. 네. 여기서 말하는 신정은은 남학생입니다. 뭐 여학생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혁 PD. 네. 그 소개를 안 했네요. 네, 민혁 PD 오늘도 민혁 PD께서 카메라 저편에서 네, 저희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염색을 하셔가지고 네, 여신이 되셔가지고 네. 자, 요거는 잘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얘기했죠? 신정은 또 몇 명이 있었죠? 학교 다닐 때 좀 동생들이 좀 많이 잘 따라줘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학회장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체험모 동무는 그 남자다운 어떤 마초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동생들이 안 따를 수가 없죠. 그쵸, 좀 협박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강압적이게. 협박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뭔가를 좀. 그쵸, 비율이 좀 중요해요. 채찍과 당근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학생회를 한 1년 정도 하고 네. 어떻게 하다 또 총학생회장이 됐죠? 투표를 했는데 또 제가 안 됐었어요. 2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외모로 밀렸나요? 아니요. 2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 먼저 되신 분이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성실성에서.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죠. 4.43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학교 차석이었어요, 그때. 네, 장학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뽑혀가지고 됐는데 또 저는 확실하게 찬반이 좀 갈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엄청 싫어해가지고. 네, 싫어하는 사람 저잖아요. 자꾸 일을 벌려. 몇 명 많습니다. 생각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그랬군요. 네. 하여튼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12년도에 1학년 들어왔을 때 옷차림도 아주 특이하셨고 그렇게 온 학생을 내가 여기가 15년 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빠 옷을 입고 오고 근데 그거는 아빠 옷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는데 이게 넥타이 메고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디죠? 김여리심 여행 갔을 때 한번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와서
뭐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학생처럼 이제 깔끔하게 옷 입고 오는 것도 좋지만 네. 뭔가 마음가짐을 나 스스로 다잡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없지 않아 있었죠. 뭐 술 취해서 얘기한 건가요? 없지 않아 좀 있긴 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뭔가 정장 입고 다니는 게 좋았고 좋았었어요. 그랬죠. 그러고는 수업을 쬐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디냐 막 독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민혁 PD께서는 학점이 4.43이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그 갱년심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갱년심을 1학년 때부터 했었나요? 그때? 1, 2학년 네, 1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여행을 1년에 2번 갔습니다. 여름방학 초기에, 네, 겨울방학 초기에 항상 종강이 하자마자 네. 갔었는데 여행을 몇 번 참여하셨나요? 저는 가는 거는 다 참여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진짜. 번이죠? 1학년 때는 2번 다 갔고 네.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도 여행이 있어서 학교 아직 복학은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돼서 참여한 적도 있었고. 그게 어디 간 거죠? 그게 영월이었나? 영월? 그 천문대 갔을 때. 영월이네요. 네. 겨울에.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아,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때 아마 복학하기 전이었는데 갱년이심 덕분에 또 그때 그 후배들을 만나게 됐죠. 네, 후배들 먼저 만나게 돼서 추종자들. 네.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친해져서 네.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갱년심을 한 16번 했어요. 지금은 갱년심이 지금 잠시 중단 중인데 16번인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총 8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이제 갱년심 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 영월 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진짜 복학하기 전에 군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다 채 빠지기 전에 맞아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데 차를 끌고 왔죠. 네. 그래서 아싸 우리는 일단 차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대충 한 10시쯤인가 잤는데 2시에 잠깐 깨서 나왔더니 여전히 거실에서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세뇌교육. 그렇죠. 네. 그리고 한 4시쯤 일어나서 또 나갔더니 여전히 강의를 하고 계시고 6시 되니까 그 추종자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그냥 밤을 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갱년이심은 되게 추억이 많은 게 군대 가기 전에도 사실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마곡사였나요? 아무튼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추억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군대 발표가 나가지고 진짜 입대 일주일 전에 그게 딱 떠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슬픔을 그 사진 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거기서 저녁 먹고 이제 그 은퇴하신 김종 교수님도 그 자리에 네.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최엄마가 상승 곡선을 하다가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더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 영장 나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재밌어. 별일이.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거의 블리자드급으로 네, 맞아요. 눈보라가 쳐가지고 원래는 이제 마곡사 그쪽을 가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빠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공주인가 대전인가 어디로 빠졌죠. 그래서 그냥 1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쉬운 그때 또 부분이었죠. 제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차 안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차가 내 차하고 당신 차하고 네. 저 스트렉스를 하나 빌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차가 진짜 위험했어. 민준이 형 박민준이 운전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도 베스트 드라이버였다고. 오. 아니 그 차가 사실은 봉고차가 정말 쥐약이에요 눈길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심조심 해가지고 또 누가 또 스프레이 그 타이어에 스프레이 맞아요.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또 뿌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사진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마곡사 톨게이트 앞에서. 네, 맞아요. 네. 차 세대 세워놓고. 맞아요. 그리고 그 긴급 그 회의를 했죠. 네. 갈 거냐 말 거냐 계속.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죠. 네. 그래서 어디냐 거기 무슨 산 밑에서 맞아요. 산 밑에서 수소를 잡고 별장 같은데. 그랬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갱년이심 또 마지막 여행도 기억이 나나요? 거기서 이제 경포대도 가고 뭐 경포대는 경포대 해수욕장이 아니라 맞아요. 실제 경포대.
경포호 앞에 있는 경포대. 그때도 그 추종자들과 함께. 아, 그 추종자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 열심히 인원이 되게 많다가 네. 확 축소를 시켰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소규모 단위로 가가지고 훨씬 더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그 바닷가 앞에 민박집 잡아가지고 네, 맞아요. 고랭지 배추밭 그 전망대도 가고. 아, 맞아요. 네. 아, 거기 어디였지? 거기도 강릉 어딘가였을 네, 거예요. 맞아요. 강릉 어디? 강릉에서 많이 돌아다니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갱년심 우리 근데 갱년심이 사실은 이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좀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다닐 때 그 추종자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지금 회사 다니는 데서도 때 갑자기 인력이 필요해서 또 연락해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같이 만나서 일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학년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루어지고 맞아요.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갱년심이 0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네. 그 위에 이제 그 졸업한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좀 만나는 계기도 됐고. 네. 지금은 이제 잠시 휴정 상태가 된 게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분들이 다 각자 결혼을 하시니까 시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좀 시간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부활을 안 그래도 그 오비들도 부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 저도 이제 여건이 좀 돼야 그렇게 좀 부활을 시키고 하니까 이미 제가 그 제 홈페이지에 갱년심 2.0이라고 게시판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하기는 할 거예요. 부활하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아유, 오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죠. 저도 오늘 오비. 오비죠. 근데 그 오비들이 YB였는데. 누구나 YB 때가 있었죠. 근데 오비들이 좀 탄탄하게 좀 많이 좀 뭉쳐져 줘야 YB들이 좀 의지하고 좀 진행이 가는데 오비들도 좀 나름 사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또 벌리는 거는 잘하기 때문에 오비 중에 좀 축이 돼서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윗대 물론 너무 제 위쪽으로는 저도 못 올라가겠지만 제 뭐 위아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전공 동아리가 좀 역사가 있는 전공 동아리들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수별로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연락 체계라고 할까요? 기장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는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일단은 정신적 지주 이제 이호득이 있을 거고 06학번에 무서운 그쵸 선배님이죠.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 친구라기보단 사실은 걔랑 그 친구랑 이제 논의를 많이 이제 갱년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호득 동문의 말이 다 맞았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저보다 한 몇 살 어리지? 저보다 한 4살 어린가? 5살 어린가 그런데 나이가 좀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갱년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축이 많죠. 여기 보면 이호득 있죠. 그 같은 기수에 그 최유진 지금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최유진 있고 그 밑에 07학번에 조덕화 있고 네. 그 밑에 또 누가 있죠? 쭉쭉쭉 그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진행해 보면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갱년심의 마지막이 지금 4학년에 있잖아요. 그래요. 한상호. 상호. 저희 추종자 중 한 명이에요. 상호가 계속 그 갱년심 다시 안 하냐고. 상호는 사실 16번의 여행 중에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우리 마지막 강릉 간 거. 그 마지막 간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할 수 없냐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고건축에 대한 뭐 연구와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의 우리끼리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재밌었죠. 그때 추억이 진짜 영상도 있지만 그 우리 대관령 목장 꼭대기 올라가서도 맞아요. 대관령 목장이었네요. 거기도 있었고 우리 양떼 목장 안에 그런 공연이 있죠. 양떼를 강아지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추억이 많이 됐죠. 추억이 많죠. 예. 그 나중에 그 제가 또 자료 화면에 보여줄 것 같은데 갱년유심이 우리 그 대한민국 땅밟기 했던 지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은 다 산. 아, 산 말고는 다 웬만한 건 다 찍었다라고 거의 다 보시면 밟았네요. 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조교도 하셨고 어떻게 학생 조교는 어떻게 좀 유익했나요? 어땠나요? 학생 조교는 사실 먼저 출연하셨던 박영호 선배님이 실습 조교 하실 때 절 좋게 봐주셔가지고 박영호 선배님 추천으로 아마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창고 키가 아무 때나 우드락을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좋았던 거는 학교에서 사실 학교 오면은 별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공강 시간 요럴 때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학생은 공간 시간에 이제 과사 가서 업무를 잠깐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6시에 집에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오면 이제 수업만 받고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맞아요. 그것들을 좀 다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다 누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 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체험모 동무는 전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뭐 돈 벌고 가지 않았나? 학생회 회장에, 총학생 회장에, 그렇게 보면 또 학생 많이... 조교에. 네. 네. 물론 이제 등록금만큼 다 벌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근로학생 바로 전에 이현재 혹시 아시나요? 갱년심의 이현재. 네, 그 특전사. 맞아요. 특전사. 그 되게 귀여운 특전사 있어요. 네. 근데 걔가 그 근로학생을 했었어요. 제 전에는 이제 곧 나오실 현탁이 형이라고. 아, 현탁이도 근로학생 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탁이 형 덕분에 근로학생이 된 거예요. 용호 형의 도움도 있었긴 했지만 현탁이 형이 물려주고 갔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박용호 동문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서운했다면서요. 왜 용호 형이 자기 얘기를 안 하냐? 네. 아니, 저는 나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용호 형이랑 친밀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로학생 할 때 굉장히 친밀했어요. 용호 형과 현탁이 형과 옛날에 그 이제 조교 이성길 성길이. 네, 성길이 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넷이서 항상 뭉쳐 다니면서 좀 많이 추억을 쌓았다 생각했는데 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현탁이 형만 하시더라고요. 현탁이는 제가 얘기해가지고 현탁이 외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외모 얘기 외모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성길 동무는 지금 학교 본부에 있죠? 네. 어느 부처에 있죠? 장학처에 있는 거예요. 장학처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과를 졸업을 하고 네. 우리과 이제 행정조교를 해놓고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우리 학교 본부에 장학처에서 좀 일을 하고 있죠. 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네, 맞아. 일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살쪘던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꼭 이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건설공병으로 군대를 갔죠. 우리 남학생들은 네, 군대를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군대가 지금 1년 8개월인가요? 어떻게 그 정도 기간을 허투루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혜택도 받죠. 네, 혜택도 그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그거를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특기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알아봤는데 이런 건설공병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 군생활 했던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갔는데 시공 쪽 공사 감독병이라고 해서 감독병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건설공병이 있고 야전공병이 있어요. 네. 근데 꼭 알아주실 게 야전공병을 가시면 안 되고 야전공병은 말 그대로 지뢰 까는 친구들. 위험해서? 네,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거는 경력도 인정도 안 되고 그래서 꼭 지원하시려면 야전 건설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시면은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경력 인증서라고 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발급을 해줘요. 무슨 공사고, 얼마짜리였고, 금액이 얼마였고, 담당은 누구였고, 담당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나중에 알아봤는데 자격증 따는데도 실무 경력으로 인증이 되더라고요. 알아두시면 그렇죠.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경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맞아요. 일이죠. 군대에서 그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나름대로 공정의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네. 사실은 잘 모르는 학생 신분에서 그걸 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배운 거죠, 사실은. 네. 야전 공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야전 공병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군 생활이 힘드실 거라는.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영장 받은 친구들은 아마 귀담아 들을 겁니다. 최대한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야전 건설병은 진짜 편해요. 뭐가 힘들다고 금방 아니, 그랬잖아. 야전 건설. 야전 건설. 네, 제가 갔다 온 거. 는 편하다. 편하다. 이거는 진짜 편해요.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죠. 정말 편한 보직 중 하나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군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차피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건설 공병은 꽤나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잠깐 들어가셨죠? 지금 휴학 아주 중이기는 하지만 발만 잠깐. 들어갔다가 뜻한 바가 사실은 실무 쪽을 좀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공 쪽으로 빠졌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시죠. 이게 사실은 내가 시공을 하고 싶어서 할 거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길이 열렸죠. 네. 네. 그게 사실 3학년 때가 제일 컸어요. 네.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당연히 설계로 나갔죠. 설계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시공을 하라고. 그 당시는 시공으로 나갈 친구가 좀 필요하니까 네. 믿을 만한 친구가 또 있으니. 그래서 처음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흥미에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4학년 하면서 다들 대학원에 뜻이 있다고 하길래 그 당시 우리 전공생 몇 명이었죠? 12명인가 13명 정도? 12명 정도였었는데 몇 명이 갔죠? 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5명 갔을 거예요. 국민대도 가고 건대도 가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대를 갔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갔다 해야 되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간 그쵸. 거죠. 마음가짐이 일단 좀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현장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예비 건축인들이나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는 사실 접해보기 좀 힘든. 이론으로밖에 시공은 사실은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밖에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막상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따분하고. 근데 막상 눈앞에서 그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벽이 쓰고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이나 뭐 빔 하듯이 간단하게 세우는 것처럼 2~3일 지나면 벽이 서 있죠. 현실로 다가오니까. 네.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뭐 예전에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현실화된 것들을 중공대에서 가서 네. 보면 초년생 때는 정말 신기했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지금도 인테리어 하시는 이제 우리 동문들 보면 한 경력 한 3년 이하 정도 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나 봐요.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공사한 것들이 다 막 올라와요. 그래서 너 이거 공사했구나. 얼마 전에 그 남의 타기도 올려놓고 해놨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해야겠는데 뭐 몇 분 교수님들을 거론하면서 자기는 이 교수님들한테 정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그렇게 이쪽 계열의 뜻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입학을 할 때에 이제 건축을 공간 디자인을 생각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휩쓸려서 뭐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하고 점수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오기도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김명근 교수님 수업 중에 건축학개론이라고 지금 1학년에 지금 개설돼 있죠. 그 수업을 듣고 좀 뭔가 건축에 흥미를 좀 느꼈고, 그리고 그 배선희 교수님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수업, 그 당시에는 문 사이즈가 다 900이라고 해가지고 왜 다 900이지? 아닐 텐데 이 생각을 해서 집 문자를 다 재봤어요.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근데 정말 다 900이거나 그쵸.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걸 보고 그쵸. 그때 당시 좀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박종현 교수님 수업 중에 조형 및 표현 기법,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굉장히 좀 활동적인 수업이어가지고 다른 수업보다 일단 지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좀 어색한데 그렇죠. 그거를 하면서 좀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해진 계기가 돼서 사실 그 세 과목 때문에 지금 이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제 수업에서 했던 게 에그타워하고 폴링 에그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건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형태와 조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직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수업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단순해져요. 재밌게. 그 계란은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재밌었어요. 다들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가 깨졌다 안 깨졌다 막 웃고. 그때 재밌었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체험오동문의 그 키워드를 이제 대략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인이나 아니면 지금 재학생이나 아니면 졸업한 동문들 중에 당신을 아는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없습니까? 우선 저희 학교에 오실 분들이 또 보시겠죠? 우선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재밌게 정말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뭐 물론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그리고 나름 선후배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도 물론 연락을 하고 저는 현탁이 형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얘기를 또 현탁이 말고 또 이렇게 너 나와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기? 아 많죠. 신정은 아 정은이는 사실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정은이가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은아 미안하다. 정은이가 네. 군대 갔다 와서 얘가 많이 변했어요. 약간 철이 확 들어와가지고 많이 1학년 때는 정말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난 그것만 알고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계속 그걸로 이제 대한 거죠. 그래서 너무 북한한 애를 데리고 너무 놀린 거 아닌가. 정은아 미안하다 야. 그리고 김원준 곧 결혼한다면서요? 네. 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직한 상태니까 네. 그래 원준아 너 결혼하기 전에 결혼 홍보하러 와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억울한 게 있다. 이 지금 거론하신 분들 중에 나는 억울하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긴 시간 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에 또 학교 오셔가지고 와 또 실습실 엄청 바뀌었네요. 또 한마디 해주시고 자주 학교를 좀 방문해 주셔야 학생들이 그리고 또 어제 오셨을 때도 전공심화 학생들한테 커피를 쫙 돌렸죠? 네. 네. 드셨죠? 네.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렇게 좀 자주 방문해 주시면 때마침 또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돼서 기회가 된다면 네네네. 계속 학교에 재학생들에게 큰 그 힘이 되는 동문이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 몇 분 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얘기 하면 네. 유튜브에 좋아요, 싫어요했는데 싫어요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나온 걸로 싫어요가 처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번외인데 네.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1년 느린 그 엽서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죠. 1년 후에 왔나요? 왔는데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고 저는 진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도. 네. 이게 뭐지? 이때 봤는데. 이랬구나. 참 좋은 제도입니다. 1년 느린 우체통. 다시 또 기념신문 얘기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게 학교 생활 중에서의 그 내용, 그 기념신문이 한 스펙트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축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에 됐고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술도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술도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네. 사실 아까 동아리가 저는 되게 좋았던 이유는 일단 우선은 객녀지심을 제쳐두고 그 동아리라는 곳 자체에서 선후배들 간에 만나서 뭔가 화합의 장이라고 했죠. 일단 그런 게 열리는 게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다 건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선배들하고 일단은 친해지니까 과제나 뭔가 그렇죠. 많이 도움 받죠. 네. 오히려 교수님들한테는 물어보기 힘든 거를 그렇죠. 선배들한테는 쉽게 물어보고 선배들도 쉽게 알려주고 선배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모르는 건데 자꾸 물어보면 알려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몰래 뭐 알아보죠 막. 그런 꿀팁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학생활인 네. 거죠, 사실은. 그런 교류를 통해서 지난주에 그 박용호 동문하고도 얘기했지만 선생이 알려주는 거는 나는 100을 알려주지만 2, 30밖에 없다니까.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 이제 채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